오블렛 75의 하루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좁은 단칸방에서 아침 햇살이 비껴 들어오면 블레는 느릿느릿 허리를 펴고 일어나 작은 전등 스위치를 꺼둔다. 그리고 벽에 걸린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블레는 혼자 살아왔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손수 운영하던 김밥 노점에서 조금씩 모아두던 돈이었다. 40년 가까이 장사하며 100원, 500원씩 모았고 손님 없는 날엔 한숨만 내쉬던 그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은 돈이 있다는 건 블레에게 버팀목이었다. 그 돈은 은행 개인금고에 보관해 두었다. 내 마지막 보루지. 혹시라도 병원 갈 일 생기면 이거라도 있어야지. 블레는 스스로에게 늘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은행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다. 금고 갱신 안내였다. 아이고, 또 가야 하는구먼. 귀찮음이 앞섰지만 중요한 돈이 들어있으니 확인하러 가야 했다. 은행에 도착한 블레는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았다. 대기번호 31번.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은 꽤 많았다. 블레가 가끔 방문하던 오래된 지점은 고객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었고 직원들도 익숙한 얼굴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모르는 얼굴이 더 많아졌다. 드디어 금고가 있는 층으로 안내받는다. 블레는 서류에 서명한 뒤 직원과 함께 금고 앞에 섰다. 직원이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자 그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블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여기 있던 돈이 왜? 직원은 화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어르신, 최근에 한번 방문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비우셨던 걸로 나오는데요. 블레는 멍해진 채 말했다. 난 안 왔어. 이날 집에서 쉬었는데. 서명도 본인 서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원은 서류를 보여줬다. 서류에는 분명 오블레라는 이름이 휘갈겨져 있었다. 하지만 블레는 자신이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확신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어찌된 일이유. 내 돈이여, 내 전 재산이여. 그 자리에서 블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할머니의 눈엔 공포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다. 블레는 지점장을 불러달라고 했다. 지점장은 바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와서 말했다. 할머니, 기록상으론 분명 본인이 방문하셨고 서명도 본인 서명입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됐고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투는 예의 있었지만 도와줄 의지가 없다는 태도가 분명했다. 블레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커졌다. 내가 왔다면 내가 왜 기억을 못해? 내가 이 돈 어떻게 모았는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대기하던 손님들은 웅성거렸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지점장은 부드럽지만 차가운 말투로 덧붙였다. 어르신, 혹시 실수하신 걸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블레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나이가 든 건 맞지만 정신 멀쩡해요. 바보로 아는겨? 말을 세게 했지만 그 속엔 무너져 내리는 심장이 있었다.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 남편과 함께 벌어 한 푼, 두 푼 채운 희망의 덩어리. 그 모든 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현실 앞에서 블레는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다. 지점장은 단호했다. 확인된 기록 외에는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블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모든 사람들이 블레를 피하듯 쳐다보던 그때 한 명의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
그는 새로 발령온 신입 직원 정우였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불레에게 말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불레는 눈물을 훔치며 그를 바라봤다. 정우는 아주 신중한 말투로 말했다.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금고 사용 기록을 보면 뭔가 어색합니다. 서명도 시간도요. 어색하다고? 불레는 절박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통 금고는 오전 9시 이후에 개방되는데 기록상으론 7시 18분에 열려 있더라고요. 7시? 네. 그때는 직원도 출근 전이고 보안 인력만 있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매우 이상했다. 추가로 정우는 금고 서류에 기재된 기호를 가리켰다. 금고 번호 옆에 작게 적힌 글씨. 보자는 보안 목록에서 특별관리 보호금고를 나타내는 표시였다. 일반 직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호. 정우는 말했다. 이 표시 최근엔 안 쓰는데요. 누군가 일부러 남긴 것 같아요. 불레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눈으로 정우를 보았다. 그럼 내 돈이 진짜로 어디 간 게 아니라는 말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이상해요. 제가 좀 더 깊게 확인해 볼게요. 불레는 울먹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도와주시오 자네 같은 사람밖에 없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반드시. 정우는 퇴근 후에도 은행 서버실, 기록 보관실, 예전 백업 파일까지 뒤지며 금고 관련 정보를 조사했다. 그러다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찾아낸다. 금고가 비워진 날 출입 기록에 이상한 이름이 있었다. 강도성. 10년 전에 은행을 퇴직한 직원이었다. 왜 퇴직자가 출입 명단에 있지? 정우는 그 기록을 확대해 보았다. 출입 사유가 내부 점검. 하지만 그 날짜엔 내부 점검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 정우는 지점 내에서도 조심스레 물어봤다. 그런데 오래된 직원 하나가 말했다. 도성 씨? 그 사람 예전엔 금고 담당 직원이었지. 근데 남편 일 때문에 갑자기 은행 접고 떠났을 거야. 그 후론 연락도 안 되고. 정우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나 실수 따위가 아니라는 것. 그는 즉시 불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강도성이라는 이름 혹시 아세요? 그러자 불레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양반 우리 김밥 단골이었어. 남편이랑도 아주 친했구먼. 정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불레의 남편과 강도성 전 직원의 관계, 그리고 금고에 남겨진 보호 표시. 이 모든 게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정우는 어렵게 강도성 전 직원의 소재를 찾아냈다. 그는 오래된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었고 지병으로 인해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다. 다음 날 불레와 정우는 요양병원을 방문했다. 불레는 강도성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도성 씨 오랜만이에요. 강도성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흐릿한 시선이었지만 불레를 알아보는 듯 미소를 지었다. 불레 아주머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할머니 금고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오랜 침묵 끝에 강도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말해야겠군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다. 10년 전 할머니 남편분께서 절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듯 조용히 웃으면서 말이었죠. 강도성의 말에 불레는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남편분이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불레가 이 돈만은 꼭 잃지 않도록 누구 손도 못 대게 숨겨달라고. 그때 따로 금고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불레의 입술이 떨렸다. 뭐라고? 숨겨? 예.
아주머니 몰래요. 남편분이 그러더군요. 내 아내는 내가 죽고 나면 스스로를 돌볼 줄 모른다. 너무 착해서 사기라도 당하면 큰일이다. 그래서 특별 금고를 만들어 돈과 편지를 넣고 금고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제 이름으로 보호 표식을 남겨두었습니다. 불레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강도성은 이어 말했다. 하지만 그때 제 아들도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은행 일을 그만두고 아들 병간호에 매달렸고 결국 아무것도 전하지 못한 채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정우는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불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 돈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아주머니, 그 돈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정우는 본점에 정식 요청을 넣고 강도성이 남긴 기록과 보호 표시를 근거로 재조사를 요구했다. 본점 관리자들도 놀라워했다. 이건 오래된 특별관리 금고입니다. 일반 시스템에는 등록되지 않죠. 법적 확인 절차를 거쳐 마침내 금고가 열리는 날이 왔다. 불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금고실로 들어섰다. 직원이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어젖히자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 오래된 파란색 봉투, 그리고 금빛 반지 하나. 그대로였다. 불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엔 빼곡한 글씨로 남편의 마음이 적혀 있었다. 불레야, 내가 먼저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난다. 너는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했지. 내 몫의 사랑을 다 못 채웠다는 미안함이 매일 가슴을 짓누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남겨둔다. 내가 늙어서도 하고 싶은 거 하나는 꼭 해라.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너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이 돈 모았다. 부디 부디 행복해다오. 내 영감탱이 올림. 불레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다. 금고에서 나온 남편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불레의 마음속 멍든 시간을 다시 치유해준 사랑의 증거였다. 불레는 남편의 편지에서 말했던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렸다. 사실 불레에겐 오래된 꿈이 있었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작은 김밥 가게를 다시 여는 것. 남편의 선물로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자 불레는 매일 새벽 김밥 재료를 정성껏 준비하며 행복을 느꼈다. 노점이 아닌 작지만 환한 간판을 달고 정식 가게로 다시 태어난 불레의 김밥집. 개업 첫날 정우가 놀라운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다. 할머니 진짜 하셨네요. 불레는 밝게 웃었다. 자네 덕분이지. 고맙네. 아닙니다. 할머니 덕분이죠. 정우는 따끈한 김밥 한 줄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다. 불레의 가게는 금세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김밥은 특별한 맛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맛이었다. 가게 한쪽엔 금고에서 나온 남편의 편지가 액자로 걸려 있었다. 손님들은 종종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불레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정우가 다시 가게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할머니 사실 금고에서 나온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불레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우는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정기적금 만기 안내서, 즉 남편이 불레 몰래 넣어두었던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다. 만기일은 바로 그 주였다. 남편은 불레가 10년 뒤쯤 외로워할 때를 대비해 그 순간에 작은 기적처럼 찾아올 금액을 준비해 둔 것이었다. 불레는 봉투를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흔적이었다. 당신 참 나를 오래오래 지켜주네.
이기적이게도 참 보고 싶네. 가게 문 앞에서 불레는 조용히 웃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은 그녀의 삶을 다시 온전히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불레의 가게는 그 사랑이 오늘도 이어지는 따뜻한 장소가 되었다.